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3장.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한 뒤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놀라운 리더십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런 목표도 없이 마치 키 없는 선박처럼 빙빙 방황하다가 원래 출발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실패자들 중 몇몇은 명확한 주요 목표를 갖고 출발은 하지만 일시적인 패배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목표를 포기해버렸다. 그들은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한 성공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일시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그것이 행복의 전조로서 어려운 통과 의례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포기와 중단을 반복했다. 100명 중 98명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문명사회가 지닌 커다란 비극 중 하나다. 철강한 카네기는 관리직으로 승진을 바라는 직원들에게 독특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는 먼저 얼마나 많은 일을 무보수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았다. 찰스 슈왑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카네기 씨에게 승진을 요구하자 그는 씩 웃더니 자네 마음이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방법이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그때 카네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카네기의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네기는 슈왑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마음, 특히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뜻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 철학이 탄생한 배경. 앤드류 카네기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뒤 성공 철학이 완성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그는 거대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막대한 돈을 모으자 자기 재산의 사용과 분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지식과 인간관계였음을 깨달았다. 그 후 카네기는 이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하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카네기는 각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연구하는 데 20년 이상을 보낼 만한 시간과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우연한 계기로 잡지에 그의 성공담을 실기 위해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카네기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250명 이상의 젊은이와 이미 면담을 마친 상태였다. 카네기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능숙하게 분석해냈는데 인터뷰도 응할 겸 오랫동안 찾고 있던 인물의 자질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따져볼 셈이었다. 그래서 나를 테스트할 정교한 계획을 미리 짜놓고 있었다. 카네기는 먼저 자신의 성공담에 대해 운을 댐으로써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초라한 노동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성공 철학이 있다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3일 밤낮 동안 그는 사람들이 성공 철학을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내가 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데 적임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성공 철학에 대한 내 생각을 알았겠지요? 간단히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공 철학을 완성할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준다면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완성할 자신이 있소? 순간 놀란 나는 헛기침을 하고 몇 초간 머뭇댔지만 이내 간결하면서도 진중하게 대답했다. 네,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해 놓겠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정답이었다. 그것이 카네기가 찾고 있던 대답, 즉 명확한 목표였던 것이다. 몇 년 후 나는 카네기가 그 질문을 하면서 스톱워치를 손에 쥐고 있었고 대답을 위해 정확히 60초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대답하는데 조금만 더 뜸을 들였다면 기회는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대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29초였다고 한다. 시간을 잰 이유에 대해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했다. 즉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잘 알고 있었소. 그러나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는 법이요. 테스트의 첫 장애물은 성공적으로 넘겼지만 아직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소, 당신은 내가 이야기한 성공 철학을 완성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자질 중 하나를 갖고 있군요. 이제 두 번째 자질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소. 내가 성공 철학을 완성할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당신의 힘으로 생활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데 기꺼이 바칠 수 있겠소?
그 질문은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카네기의 막대한 재산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중요한 임무에 왜 원조하기를 꺼리는지 되물음으로써 나는 충격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돈을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오. 순전히 봉사의 의미로, 즉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맡을 천부적인 그릇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였소. 그러고 나서 그는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보다는 봉사 정신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개인에게는 단체에게든 돈을 지원한 결과 좋은 성과보다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그러고는 250명 이상의 사람이 놓쳐버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게 준 기회를 당신이 잘 이용한다면 나의 물질적인 재산 정도는 조족지열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오. 왜냐하면 그 기회를 통해 훌륭한 정신을 통달하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들의 경험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오. 게다가 당신은 세상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요. 나는 그가 제시한 기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과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봉사하라는 교훈도 얻었다. 20년 후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성공 철학이 완성되어 8권의 책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그래,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20년을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됐지? 노력의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이득 중에 어떤 것은 너무 유동적이어서 여생 동안 계속 증가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만 가지고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원칙을 응용해 얻은 지식의 결과로 탄생한 책 한 권이 이미 $300만 이상의 이익을 냈다. 그 책을 쓰는데 걸린 실제 시간은 4개월이었다. 명확한 목표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자세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할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이끌어내는 17가지 원칙 중에 단 2가지일 뿐이다. 명확한 목표의 힘을 유도해내는 7가지 조건. 이제 명확한 목표의 힘과 그 힘을 유도해내는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조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조건. 성공은 동기와 동기들이 결합한 결과다.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에는 모두 9가지가 있다. 세 번째 조건. 간절한 열망, 계획 또는 목표는 생각의 반복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으로 발전되며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리하여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 논리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성취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네 번째 조건. 간절한 열망, 계획 또는 목표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며 그것을 실현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수반하여 즉시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이러한 종류의 열망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기록은 알려진 바 없다. 다섯 번째 조건. 생각의 힘은 사람이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 생각의 힘을 통해 사람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얻어올 수 있다. 여섯 번째 조건. 잠재의식이란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입구와 같으며 그것은 신념의 정도에 정확히 비례하여 그 필요에 응답한다. 그리고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해답으로 안내해준다. 일곱 번째 조건. 절대적인 신념이 수반된 명확한 목표는 지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지혜를 실행에 옮길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명확한 목표의 주요 효과.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키며 이 모든 능력은 물질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명확한 목표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갖게 하고 두려움, 의심, 우유부담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신하게 한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 없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지 못한다. 명확한 목표는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 첫 번째, 즉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12가지 재산 역시 단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주요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피나는 노력을 전적으로 과학 발명에 바쳤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제조와 판매에 매달렸다. 프랭크 우러스는 5에서 10센트짜리 연가 연세점 운영에 온 정신을 기울였다. 월터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사업에 매진했다. 윌리엄 듀런트는 자동차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필립 아머는 육류를 포장하고 배달하는 데 전문이었다. 제임스 힐은 거대한 대륙간 철도 건설과 관리 사업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근대 통신의 발전과 관련된 과학 연구에 매진했다. 마셜 필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점을 운영했다. 사이러스 커티스는 전 생애를 세더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발행과 발전에 바쳤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패트릭 헨리와 토머스 페인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에 그들의 생애와 재산을 헌납했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단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자며 끝이 없을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 인생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주요 목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그런 다음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하여 읽고 또 읽음으로써 목표의식을 마음에 새긴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이 계획 속에는 최대한 언제까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기간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을 응당히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적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르쳐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달성 계획은 6장 마스터마인드 원리에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섣불리 판단하고 시시하다 여기지는 마라.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믿으며 지시사항을 엄밀히 따라가면 성공한 수많은 위인의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당신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노력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시간,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참된 종교의 철학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보라. 이때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출발하라. 당신이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때 다른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해왔다. 그들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은 매우 뜨거웠다. 그러한 열망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 한 번 지나간 일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이제 나는 성공이라는 아치의 쐐기돌이 될 원칙, 즉 자유기업제와 모든 불을 가능하게 한 원리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열망하는지부터 확실히 해놓을 것을 권하고 싶다. 아이디어는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에는 고정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아이디어가 모든 성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모든 재산의 토대이며 모든 발명의 출발점이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바닷물까지 정복한다. 즉,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디어는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된다. 에디슨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처음 추궁기를 고안했을 때 그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무한한 우주의 지혜에 투영시키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이 떠오르기까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을 작동이 가능한 기계로 바꿔놓았다. 이 책의 성공 철학은 앤드류 카네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명확한 목표를 수반시켰고 이제 그 성공 철학은 전 세계 수백만 사람에게 놀라운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이 그의 아이디어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의 발견은 평범한 선원의 머리에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와 명확한 목표가 수반된 결과였다. 400년 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의심해보고 또는 존중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과연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한두 가지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가난과 공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어난 기적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성공의 중요한 연결고리. 이제 의식 속에 들어있던 생각, 아이디어, 계획, 희망과 목표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중에 설명할 자연법칙을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맺게 되는 원리에 대해 눈을 돌려보자. 이 원칙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왜 모든 성공이 시작이 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옮겨가는 생각의 전이는 단순한 점증 과정을 통해서 촉진되거나 확실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에 근거를 둔 뜨거운 열망, 열정 같은 매우 강렬한 감정을 통해 촉진된다. 생각에 신념이 더해지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져 현실로 드러나는 명확성과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신념의 힘으로 인해 생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믿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은 모든 일은 명백한 원인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신력을 통해 마음속의 모든 구속을 떨쳐버린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모든 수수께끼를 자동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신념에 의해 잠재의식에 새겨진 명확한 아이디어, 목표, 목적 또는 열망의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꿔놓진 않으며 단순한 바람이나 불명확한 아이디어, 생각 또는 목적 따위는 실현시키지도 않는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강한 신념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고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갖가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육감이란 무한한 우주의 지혜가 우리의 의식과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호다. 또한 육감은 대개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나 열망에 대한 반응으로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육감은 당사자에게 큰 가치를 지닌 정보의 한 토막 또는 전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며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육감들은 종종 계기가 된 생각이 무한한 우주의 지혜에 접촉한 지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육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명상과 목표 달성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은 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지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는 마음에 완벽하게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패를 떠올릴 만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도 내어주지 않는다. 인생의 또 다른 심오한 진리는 실패한 사람과 스스로 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역경이라는 바람을 성공을 향해 날아다주는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이치다. 배 한 척은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배는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지만 똑같은 바람을 맞으며 추진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배를 몰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하는 것은 돛을 어떻게 세우냐이지 결코 바람의 방향 때문이 아니다. 물론 자신이 냉철한 두뇌의 유능한 사업가로 통한다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확한 목표의 원리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의식적인 사고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며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두뇌로는 지각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명확한 목표의 성공적인 도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서 현대의 에머슨에 이르는 위대한 철학자들과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함 링컨 등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늘 신을 향한 영적인 자아를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영구적인 성공은 신의 영적인 능력을 부정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의 능력은 영적인 자아를 통해서만 감지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각각의 생활환경은 그것이 실패를 부르는 것이었든 성공을 부르는 조건이었든 명확한 원인의 결과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생활환경은 대부분 스스로 만든 결과다. 이 명백한 진리야말로 명확한 목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생활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정신자세를 바꾸고 새롭고도 바람직한 사고습관을 형성하면 얼마든지 바라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명확한 목표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미국의 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훌륭한 기업가는 수없이 많다.
예전부터 크라이슬러만큼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부와 명예를 염원하는 모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가 자동차 업계로 진출했을 때 일하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 크라이슬러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선로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다. 몇 년 후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세밀하게 여러 방면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자동차 사업이 전망 있다고 판단, 저축한 4,000달러를 자본금으로 해서 그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저축한 돈을 몽땅 쏟아부어 자동차 한 대를 샀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자동차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크라이슬러는 그것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가게에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분해한 자동차 부속들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런 실험을 너무 자주 벌였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크라이슬러가 자동차를 분해, 조립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겼을 뿐 크라이슬러의 마음속에 이미 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크라이슬러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자동차로 채웠다. 명확한 목표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는 꼼꼼하게 차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자동차를 낱낱이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그 자동차의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통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구입한 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차용하고 모든 단점을 제거시킨 자동차 제작에 착수했다. 얼마 후 그는 이 사업을 너무나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 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몰고 올 수 있었다. 크라이슬러가 빠른 속도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움직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타인의 호의적인 협조를 얼마나 쉽게 끌어들이고 저항을 무마하고 원하는 목표를 얻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월터 크라이슬러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가 인생의 12가지 재산을 얼마나 확실하게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는 그 모든 재산을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제공해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씩 다른 부를 획득해 나갔다. 즉 건강, 조화로운 인간관계, 공포로부터의 자유, 성공에 대한 희망, 신념, 베푸는 마음, 자선활동, 너그러운 마음씨, 자제심, 이해심과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보장까지. 크라이슬러의 성공과 관련해 가장 특이한 것 중 하나는 그가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그것을 획득했다는 데 있다. 그는 출발할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교육 수준 또한 높지 않았다. 게다가 뒤를 봐주는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으며 자신이 처한 바로 그 상황에서 시작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적 재간을 갖고 있었다. 그가 명확한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은 거의 기적처럼 가능한 빨리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200만 달러의 목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이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출판사는 아이오와 주디모인 인근의 여러 서점으로부터 책을 보내달라는 정보 주문을 받았다. 급행으로 즉시 책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주문이었다. 얼마 후 출판사에 선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인 에드워드 체이스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고서야 급작스러운 주문의 베일이 벗겨졌다. 기사의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책에 나온 충고를 글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200만 달러짜리의 생명보험 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디모인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단일 품목이었습니다. 편지의 핵심은 두 번째 문장에 있었다. 저는 책에 나온 충고를 글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철학을 실천했으며 그리하여 5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판매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1시간 안에 벌 수 있었다. 간단한 문장 속에서 체이스는 평범한 보험 세일즈맨에서 벗어나 백만장자 대열에 진입하게 해줄 영업 방식의 핵심을 짚어낸 것이다. 200만 달러의 생명보험 증권을 판매하러 나갈 때 그는 강한 신념과 함께 명확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갔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책을 읽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배운 원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냉소와 의심을 멀리 던져버린 것이다.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를 갖고 책을 읽었으며 책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힘을 깨닫고 명확한 목표를 세운 뒤 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겼다. 책을 통해 체이스의 마음은 저자의 마음과 일치했으며 그럼으로써 그의 마음은 명확하고 강렬하게 자극받아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예전에 팔았던 어떤 상품보다도 훨씬 큰 액수의 생명보험 증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증권 판매는 그의 명확한 인생 목표가 되었다.
그는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그 목표를 행동에 옮겼다. 그리하여 그의 목표는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달성되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고 정신적인 능력으로 목표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자신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을 팔든 굴삭기를 팔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다. 또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가 마음속에서 새로 생겨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생화학 작용을 바꾸어 준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신자세를 지니게 만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은 모든 장애물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만 보는 것이다. 나눔과 성공의 길. 인생의 진정한 부란 그것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100% 증명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며 그 대가로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10배나 많이 거둘 수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밝혀낸 많은 진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마치 마술처럼 신비롭고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내 성공담을 단지 인정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 누구의 성공 사례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려면 먼저 당신 주변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이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당신도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친목 동호회를 만들어 당신 스스로 그룹의 리더와 교사 역할을 행함으로써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또 다른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즉, 인생의 성공 철학 원칙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법이다. 당신은 지금 성공 철학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철학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풍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면 직원들의 관계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조정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당신이 직원을 관리하는 간부라면 부하 직원들의 신뢰와 고용주의 완벽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정말일까? 이 철학을 적용하는 대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 약속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성공 철학의 원리를 적용해 운영하는 노동조합은 그 원리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불안은 조합원들의 화합으로 대체되고 선동과 노동착취는 자동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금은 정치적인 뒷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해 쓰일 것이다. 임금에도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회사 경영자 측에서 최악의 단체 행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강제로 부과하는 예비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마다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대기업에서는 동호회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회원 구성은 근로자와 경영자 측 양편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한 공공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 측과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혼란이 미국의 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호회의 구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성공 철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 실천의 시작이다. 이웃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돕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행동이 필수적인 자기 방어의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그 불이 꺼지도록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이웃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상 그렇게 해야 당신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자 측과 근로자 측 사이에서 조화를 모색할 때 나는 경영자의 이해관계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측 사이의 조화가 성사되지 못하다면 경영자 측도 근로자 측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번영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풍부한 기회들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목표 없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면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채비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십은 건전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마구잡이식의 리더십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술과 능력,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공장에서 감독 일을 하는 사람은 장차 새로운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능률적인 생산의 필수적인 작업장의 기계에 대해 정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 사이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도 유능해야 한다.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학교 교사들의 어깨 위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부담이다. 당신이 아직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변화된 세상에서 당신이 적응할 분야를 찾아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목표의 선택. 만약 그럴 만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당신의 능력과 요구에 걸맞는 명확한 목표를 골라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까지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더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당신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성공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다.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원하고 찾고 있다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철학의 뛰어난 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도록 자극하고 예전에 모르고 지나쳤던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며 그러한 기회 중에 대부분을 독창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성공 철학의 기능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 창조한 아이디어가 남에게서 빌려온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독립심은 귀중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끌어올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특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앤드류 카네기가 아무런 자본도 없이 변변치 못한 학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거대한 철강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토머스 에디슨이 물리학, 수학, 화학, 전기 등 발명가로서 꼭 필요한 모든 과학 분야에 대해 별 지식이 없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가 된 건 역시 같은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교육, 자본,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성공 철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무슨 목표를 세우든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 철학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 바로 당신의 목표를 골라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 성공 철학이 당신을 목표지로 정확하게 안내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 불멸의 약속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생에서 무엇을 열망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외에 어느 누구도 맡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 얼마나 성공을 바라야 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성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고 또 알려줄 것이다. 불타는 열망의 힘,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런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것은 100명 중 98명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으른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표의 단일성은 귀중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욕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바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타는 열망, 즉 너무나 바란 나머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어야 한다. 그 대가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당신이 인생에서 명확한 주요 목표를 선택하자마자 그 목적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즉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기회들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협조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이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독립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초심자에게는 이런 말이 비현실적인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을 제거하고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정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침울한 실패자에서 성공가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이 성공 철학이 제공하는 안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신이 명확한 주요 목표를 선택할 때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이 공상가라고 불러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모든 진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은 모두 공상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당신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춘 어느 누구 못지않게 충분하다.
과거 수많은 사람이 거칠고 힘든 길을 걸으며 일궈오는 성공 중에서 그 원리만을 배워 이용하는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타는 열망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로이드 콜리언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이트빌 근처 농장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상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10대 소년 시절이었을 때 허리 아래로 몸이 마비되는 질병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길모퉁이에 앉아 깡통과 연필 꾸러미를 들고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화이트빌에서 소규모 펀드를 운영하던 한 사업가가 콜리어를 시계소리 전문학교에 보내주었다. 그 후 그는 작은 소매점 뒷편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는 공간에 작업대를 차려놓고 시계수리공으로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불구의 몸이긴 했지만 그는 절대 자신감과 명랑한 기질을 잃지 않았고 그런 성격 탓에 곧 많은 친구와 일거리를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콜리어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을 읽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아서 책에 안내되어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법칙을 진지하게 자기 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시도한 일은 명확한 주요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기억에 새기기 위해 날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었다. 화이트빌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점을 소유하고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겠다는 목표의 내용이었다. 아무런 자본도 없이 무에서 출발한 데다 다리까지 쓰지 못하는 남자에게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해내고야 말았다. 명확한 목표라고 적어뒀던 모든 꿈을 이룬 것이다. 게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목표한 성공을 거두었기에 오랫동안 자기가 얻은 축복을 즐기며 살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특별히 개조한 휠체어를 타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의 보석점은 믿을만한 직원들과 책 판매를 맡고 있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 당신이 그의 가게를 방문한다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열렬히 맞이하는 불구가 절대 핸디캡이 될 수 없었던 한 남자를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이드 콜리어는 자기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그는 매일 자기가 누린 축복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동료들에게 동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 대신 자기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주는 기회를 찾아다닌다. 오직 그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신의 복이 풍부해지고 늘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콜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깡통과 연필꾸러미를 들고 길모퉁이에 앉은 사람과 자수성가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사이의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콜리어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해진다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이트빌로 떠나서 로이드 콜리어를 몇 시간만 만나보라. 자신에 대한 모든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안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관대하게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나누어준다. 또 자기들의 자신감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괜히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공연한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써 실천에 옮긴다. 현명한 사람들은 많이 듣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남의 말을 들으며 귀중한 것을 배우지만 반대로 본인이 말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현명한 사람은 입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를 알며 자신이 없을 때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생각의 교환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계획과 실행을 도모하는 데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럿이 둘러앉아 토론을 벌이는 것이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한가한 대화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제 나는 당신이 주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하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즉, 당신이 성공을 향한 여행길에서 샛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교차점을 알려줄 것이다. 이 도로에는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확실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교차점이란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옛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부를 향한 여행길에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지점을 의미한다.